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강보합세, 거래소 시장은 2000포인트 안착을 다시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555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고 0.6%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970억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여전히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환율에 조금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옵션 만기일은 크게 무리 없이 무난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자입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GS가 아니라 삼양식품이네요. 28,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양식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5만원대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적이 있었죠. 그 부분들을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때 한창 열풍이 있었던 게 나가사키 짬뽕, 그 부분들 판매가 잘 된다라는 거, 뭐 이때 당시 마트에 가보게 되면 뭐 진열을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심하게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큰 박스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32,000원대, 이 고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과거에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저점 자리대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겠죠.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대가 저점이 나오더라. 그러면 얼추 저점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즉 1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돼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우선 기술적인 반등 폭은 약 한 29,000원대, 29,500원, 29,000원대 초반 정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즉 61선 자리대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자리대죠, 요 자리대. 요 자리대가 있으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 과거에는 매수를 조금 일부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분. 그러니까 121선 자리대 이탈하게 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 그리고 61선 단기적으로 29,000원대가 오게 되면 짧게 끊고 나오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GS네요. 57,7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GS를 좀 보시게 되면 5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57,700원짜리대.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틸 거냐,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부분들은
물고 늘어지는 거를 상당히 좀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물고 늘어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자, 비중이 30%예요. 30%인데 최근의 모습들을 확대를 해서 보기 전에 수급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전날 기관 쪽 4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57,000원대면 지금 손절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 전고점 5만원대에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요 부분들이 갈림길입니다. 이 자리대를 안착해주고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그 다음 자리대는 약 53,000원, 54,000원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엔 전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항대를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53,000원 부근에서 54,000원대, 이때까지는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DRB 동일이네요. 8,5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DRB 동일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박스권역이죠. 자, 잠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요 자리대가 고점권역이죠. 그리고 요 하단권역 중심 자리대가 약 한 7,500원 자리대예요. 근데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현재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마도 이 자리대는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적어도 한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벨트, 고무 벨트 부분이나 특수 벨트 부분들 사업이 좀 잘 되고 있고,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5배 수준 정도밖에 좀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기업들이고 괜찮은 모습입니다. 괜찮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는 8,5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일단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8,7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너무 없다라는 거. 거래량이 너무 없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데, 그래도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10,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을 매수를 하셨어요. 23,9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제일기획 한번 볼까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 일단 삼성 계열사란 말이죠. 그죠?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얼마까지 빠질까요?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보게 되면 제일기획도 지금 쌍봉을 제대로 찍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죠? 요 쌍봉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박스 하단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엔 2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겁나게 매도하고 있는데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죠. 근데 외국인에 대한 매도 강도가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움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반등이 나기엔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4,000원대 후반, 25,000원 이 자리대에서부터 22,000원대 요 정도의 일정 부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보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인데 급격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엔
상승을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상승 시도, 즉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멈추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고 25,000원 부근에서 22,000원 부근 박스권역으로 일단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네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매수가가 16,500원에 40%.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런 거 모릅니다.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까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파트론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이 스마트폰 나름대로 이 판매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 4. 그죠? 근데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가 발표를 했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IT 부품주들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살짝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기 전에 기본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2,35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고 기록을 했고 올해는 성장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성장의 정체입니다. 정체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전날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 그리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내일 자리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게 되면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에 대한 증가가 없습니다. 올해 2014년도 시장은 종목장이에요. 즉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겁나게 좋거나 근데 주가가 못 올랐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파트로는 어떠한 모멘텀, 특히 이렇게 뛰어난 모멘텀이 가지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이 기업의 아쉬운 점입니다. 결국에는 아마도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그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아마 16,000원짜리 때까지는 얼추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비치로시스. 2,442원에 45%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비치로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치로시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이거는 기업 분석을 잠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도 적자 기업은 안 납니다.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섰고, 그 올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돌아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최대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740만 주 정도. 근데 유통 물량이 약 1,500만 주 정도가 좀 되네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이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의심스럽고요. 수상하고요. 그 다음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거래량, 요거를 봤을 땐 소위 속칭 얘기를 해서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2,44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45%면 솔직히 너무 비중이 커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하기에는. 그러하니까
일단은 2,6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45%에서 한 30%만 정리하세요.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한 3,000원 기본적으로 3,200원? 요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이어서 지금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화신이네요. 13,000원에 15%. 제가 이 화신이란 종목이 하고 좀 궁합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상이란 얘기 과거에 표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13,000원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50원을 갭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갭으로. 그죠? 갭으로 빠져버렸는데 오늘은 또 더 빠지고 있어요. 30원을 위협하니 뭐하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화신도 0.4% 약보합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자리 때 이렇게 즉 11,600원, 11,500원 이 자리 때가 저점, 13,000원 요 자리 때가 고점. 요렇게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일단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외국인은 반대로 매도죠. 전날은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자동차 쪽 섹터는 나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환율이라는 이 복병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세가 나오는데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단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율에 대한 변화 부분들은 1분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일단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11,700원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되고 상단은 13,000원을 일단 박스권역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는 전략, 그 부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국정보통신 6,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 손절해야 하나요? 보유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을 보도록 할게요. 자, 6,8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아마도 막상막하 투맨쇼를 보고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높게 사셨고, 두 번째는 익절이 돼서 일단 나갔습니다. 약간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한 가지, 저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나이스정보통신 이런 종목군들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정보통신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숨고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6,800원대 라인은 조금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따라간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보유를 해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상당 부분 넘어섰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이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특히나 이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갭을 메우질 않았다라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갭을 메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분간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역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 즉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리스크 관리 따를 때는 60일짜리대가 깨지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정리 관점으로 좀 보고요. 기본적으로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정보는 모다정보통신 8,731원이네요. 자, 모다정보통신이 8,731원 10%인데 키스트 손실 없이 매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오시면 인사드릴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대응을 잘 하셨으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자, 모다정보통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다정보통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다정보통신을 보게 되면 최근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8,731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일단 갭 못 메꿨습니다. 첫 번째는 갭을 메우지 못했다라는 거. 그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으나 이 고점 돌파 시도를 또 실패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매도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밀리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요 폭만큼 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폭만큼. 그럼 요 자리대가 얼마냐면 약 7,700원 요 자리대인 것 같습니다. 7,800원 정도. 그러면은 8,730원이란 말이에요. 매수가. 일단은 저라면 일단 매도하고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저라면 매도를 하고 얘가 진짜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 어저께 저점이 그걸 확인을 하고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좀 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 깨지면 이거 5일선 쌍봉에 21선 쌍봉이면은 꽤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기본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이네요. 두 분이 보내셨어요. 26만원, 30만원 보내드렸는데 30만원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LG화학 같은 경우 30만원에 비중이 60%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LG화학인데 LG화학을 보시게 되면 아닌데 이것도. 자, LG화학은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30만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60%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24만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던가요? 자, 그렇다면 그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덜어주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절반의 되돌림이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0만원에 매수하신 분은요, 일단 갖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되 섣불리 매도하지 마세요.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이미 매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끌고 가시게 되면 아마도 30만원 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길게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올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네요. 45,2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0%네요. 자, 서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닥 쪽에 주도주죠? 근데 아마도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4,000원, 43,000원대에서부터 당분간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빠졌는데 자, 44,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이 종목 조금 더 조정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까지냐면 약 한 42,000원, 43,000원 정도 때까지겠네요. 그 자리 때까지는 좀 반등이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아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괜찮은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기간을 좀 거치고 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즉 46,000원대 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은 좀 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유 있게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잡으시는 전략, 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 ITX네요. 21,300원에 20%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를 하셔야겠죠.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자, 어저께 상한가 갔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가격 조정을 이번에는 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횡보를 했어요. 그럼 보통 두 번째 조정 받을 때는 가격 조정을 받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날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단 말이에요.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0분 봉상에 62평 깨지면 일단 안 된다라는 거 기억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22,000원 요절이 올라가게 되면 절반 이상 좀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세는 시세의 흐름들을 순응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느 정도 이 한계치가 넘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분차익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먼저 당첨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트론 문의하셨네요. 8466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어제부터 급격하게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IT 쪽, 자동차 쪽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살짝 회피를 해서 내수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